네, 오늘은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장 기다렸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블로그 1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블로그를 활용을 해서 수익화 만들기 이전에 어떤 유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그런 숙제를 한번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기초부터 할까요?라는 내용의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우리 대표님들 나는 이제 블로그를 좀 써봤다. 한 블로그에 글이 한 10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만 4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이 한 10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만 4번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개 이상 없으신 분들은 5번 눌러볼게요. 5번. 왜냐면 블로그 글 개수를 보면은 이제 기초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을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만 다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분이시고 그 7분이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 기초는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네이버는 이제 키워드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 메인 화면이 보이시죠, 대표님들. 메인 화면이 보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신기한 영역이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대표님들? 네, 뭐가 보이죠? 밑에 보시면은 맨이라고 보이죠? 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쇼핑몰 여성 상품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지금 로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로그인을 하면은 여자분은 여성 관련된 상품이 나오고 남성분들은 남성에 관련된 이런 쇼핑이 나올 겁니다. 네이버의 로직은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나이 또래별로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은 아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대부분 다 40대, 50대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죠? 그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효과가 가장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점검을 통해서 내 블로그가 어떤 유입을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첫 순위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 블로그라는 화면 보이시죠? 네. 블로그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 밑에 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내 블로그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네네, 이게 나옵니다. 우리 박덕근 팀장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통계 보이시죠? 네, 통계를 눌러 보셔야 됩니다. 자, 통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조회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님들 그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나요? 조회수가 많을수록 좋다 1번, 조회수가 적당히 있는 게 좋다 2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1번이고요. 적당히 들어오는 게 좋다 2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적절한 인원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최상의 조건이고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바이럴이라던가 내 사업체를 이제 마케팅할 때는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한 300명 정도 정말 많이 들어오면 500명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뭐라고 했죠? 방문자 통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 밑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사랑님 왜 웃죠? 네, 왜 웃는지 모르지만 좀 이따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조회수와 방문 분석을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서 다 넘어가는데 그럼 조회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간, 월간 조회수들이 다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수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방문자도 나오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월별, 일별, 날짜별로 전부 다 나오고 있고 뭐 기타 이웃들도 나오고 있고 서로 이웃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서로의 이웃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방문 횟수란 게 나와 있고 평균 방문 횟수, 그 다음에 재방문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는 통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사이트를 굳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이 네이버 블로그로만 해도 방문이라든가 유입들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균 사용 시간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열심히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유입 분석이라는 겁니다. 방문을 하는 게 왜 방문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 유입 분석을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를 우리 대표님께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유입 경로와 뭐 통합 검색, 다음 PC, 모바일이 나오죠. 우리 대표님들 한번 통계를 한번 눌렀을 때 내가 다음이 많다. 다음 이 유입 분석에서 다음이 많다라고 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네이버가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2번 채팅창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2번이 좀 많으실 겁니다. 눌러주세요. 빨리. 네, 네, 네. 네, 2번이 많기 때문에 유입이 없어요. 네, 우리 슬프지만 우리 남지원님 좀 이따 유입 늘리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검색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잘못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잘못 썼다. 글을 잘못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홍보글을 많이 이제 적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라고요? 홍보글을 많이 적었다.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키워드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다음에서 많이 들어오면은 홍보글을 적었거나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키워드를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홍보글이라던가 쓰면은 안 되는 글들을 네네네네 주간호거는 4%. 네, 우선 좀 이따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이 많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표님들. 많이 해봤죠.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다음에 유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다? 네이버의 유입이 70에서 80% 이상이면 그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다? 좋은 블로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적화 블로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 그리고 반대로 다음에서 유입이 만약에 7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블로그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품질이 뭐죠?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블로그겠죠? 잘 안 되는 블로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네, 이해 갔으면 4번, 이해 안 갔으면 5번 누르시면 됩니다. 끄끄!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통계를 보면은 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입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두 번째 블로그 노출 검증 방법은 뭐였죠? 맞습니다. 뷰에서 블로그 영역 있죠? 블로그 영역에서 블로그 제목을 복붙 하고 노출이 되는지 몇 위부터 몇 위까지 1위부터 3위까지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적은 글이 있죠? 자, 글이 있죠? 이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뷰에 보이시죠? 뷰에 들어가서 여기서 블록을 누르게 되면은 1위부터 3위권 안에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 글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된 글이죠? 이게 노출이 되는 블로그고 이제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글은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글 작성한 지 3일이 지난 블로그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떨 때는 이틀 만에 뜨는 블로그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만에 뜨는 블로그가 있는데 왜 저는 안 떠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네이버의 로직이 좀 변경이 돼서 노출이 되려면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립니다. 바로 물론 뜨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를 갖다가 뭘 하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 점검을 하듯이 차량 점검은 어떻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블로그도 비슷합니다. 이 블로그를 내가 어떻게 잘 이용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명 들어오셨네요. 아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 이웃 추가하는 법.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그 이웃 추가하는 방법은 맛집입니다. 지역명 플러스 맛집입니다. 맛집. 이걸 하면은 이웃 추가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표님들 지금 접속하신 지역 있으시죠? 네, 접속하신 지역 한번 채팅창에 눌러볼게요. 저는 홍대, 우리 덕분이는 홍대, 전 홍대입니다. 자, 우리 울산, 우리 김포, 또 어디 있을까요? 구미, 성남, 구리, 마곡, 용인, 부천, 인천, 남양주. 자,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예, 명동.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쓰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있죠? 그거 플러스 맛집을 검색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오겠죠, 뭔가가. 그러면은 명동, 남양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음 대표님, 남양주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역별로 하냐면은 지역별로 하는 게 조금 더 좀 편해서 그래요. 자, 남양주 맛집에서 뷰 있죠, 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뷰로 들어가서 1위든 2위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로그라고 보이시죠? 블로그를 누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 남양주 맛집으로 우선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맛집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냥 밑으로 쭉 내리세요. 이건 뭐죠? 그냥 돈가스 맛있다. 끝. 게장 맛있다. 끝. 라면 맛있었다. 끝. 이거면 되겠죠? 자, 여기 간 다음에 이 댓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댓글입니다. 댓글에 들어가서 얘는 다 비밀 댓글이니까 냅두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대표님들? 블로그 위젯 있죠?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서 나를 추가한이라고 보이시죠? 나를 추가한. 얘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화면을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 있죠? 초록색으로.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4번 누를게요. 4번. 네, 보이시면 4번. 업이라고 표시된 사람. 여기 애기 얼굴 있죠? 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죠? 이 친구도 지금 N이라고 깜빡깜빡이고 있죠. 그렇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일 전에 글을 적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은 딱 보자고요.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이 사람 블로그에 글이 몇 개 있죠? 27개 정도가 남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오래된 블로그일까요? 시작하는 사람이다. 1번. 오래된 블로그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라던가 공감이라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뒤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추가한 이웃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파워블로거에 내가 추가한 이웃이 아닌 어떤 이웃이었죠? 나를
나를 추가한 사람으로 위젯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업이라고 표시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타겟팅으로 이웃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어떻죠? 이분들은 이웃을 이미 추가할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사람 거를 따라다니니까 어떻죠? 이 사람들은 바쁘죠.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댓글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바빠갖고.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의 이웃을 추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를 추가한 이웃들,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겠죠. 이분들한테 가서 이웃 추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업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뒤로 넘기세요. 그럼 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보자마자 거의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네네네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 네,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가서 이웃 추가를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이웃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업이랑 주황색이랑 연두색이랑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업이 뭐냐면은 업이 그냥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업이 그냥 글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이 이렇게 N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글을 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일 안에 글을 쓴 사람. 이렇게 업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네. 얘네들은 3일 안에 글을 쓴 사람. 그러니까 신규 글을 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 잘해주셨죠?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이웃 추가하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이웃 추가하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 대표님들? 네.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이웃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이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맛집에 있는 포스팅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나온 목차는 요겁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이용한 글감 찾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네이버 공식 블로그 혹시 대표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난 네이버 공식 블로그 들어봤다. 1번. 들어본 적이 없다. 2번 눌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4분, 5분, 6분,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7분, 56명이 들어와 있는데 8분, 59명이 들어와 있는데 네. 우리 한준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2번이나 찍어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네,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예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선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이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 블로그 페이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그럼 페이지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변하죠? 기업 단체 분야에 운영하는 블로그를 만나보세요.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 확인 엠블럼 표시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블로그의 신뢰성, 적법성, 네이버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되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상 및 기준, 공식 블로그 신청하기로 나와 있죠. 이 대상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글 한 건 뭐뭐뭐 우선 기업 단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런 것도 보이죠?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출판사 이용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여기에 카테고리에 맞는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공식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링크는 우리 대표님께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식 블로그를 신청을 해서 뭘 할 수 있죠? 내 블로그를 공식 블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에서 공식 블로그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왕이면은 관세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세청 블로그를 딱 들어가는 순간 밑에 보이시죠? 네, 뭐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뭐였죠?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엠블럼 마크 보이시나요? 네, 요겁니다. 요게 뭐다? 네, 공식 블로그입니다. 공식 블로그.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좋을까요? 네, 여기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노출입니다. 노출이 잘 되고 신뢰도가 쫙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죠? 이 신뢰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 공신력. 네. 모바일에도 PC에도 노출이 잘 되니까 어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돈 1,000만 원 버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 화면에서 예를 들면 특허라고 한번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특허. 특허라고 검색하면은 뭐 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보이시나요? 엠블럼 마크. 자, 다른 거에는 이게 없죠. 근데 여기 뉴스웰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광고가 보이죠. 광고가 아니라 엠블럼 마크가 보이죠. 엠블럼 마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자, 더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는 엠블럼 마크가 있으니까 어떻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클릭도 잘 되고 그냥 노출부터가 잘 돼요. 이 특허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 키워드냐면은 그러니까 노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볼까요? 네. 물론 광고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특허로 잡히는 순간 어떻다? 네. 공신도와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있는 것들은 뭐가 좋죠? 키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키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좋죠? 네, 유입이 잘 되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어떻죠? 네, 여기에서 글감 및 콘텐츠,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소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가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께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글감을 찾아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공식 블로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헌혈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헌혈? 나는 헌혈을 해본 적이 있다. 2번. 안 해봤다. 3번. 할 거다. 4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고고! 고고! 네. 한 번이 두 번씩 누르지 마세요.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헌혈을 다 해보셨죠? 우리 대표님들? 남편이 열심히 한다고요? 그쵸.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헌혈의 집이란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의 집. 검색하니까 대한적십자회가 나와 있죠? 여기 뭐 있죠? 블라그. 블라그 보이시죠? 네. 블로그를 딱 누르는 순간 여기서 블로그 보이시죠? 얘를 누릅니다. 프롤로그가 아니라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갈게요. 우리 대표님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딱 하는 순간 공식 블로그 안내가 나와 있죠. 네, 신고도 가능하지만은 얘는 신고 당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 글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대표님들? 몇 개죠? 3,623개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글들은 전부 다 홍보글일까요? 정보글일까요? 제가 보장컨대 한 1,000개에서 900개 정도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요. 거의 다 정보글입니다. 무슨 글이라고요? 정보글. 자, 그러면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 건강정보라고 보이고 이 밑에 생활정보라고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건강정보를 클릭을 싹 눌러보겠습니다. 건강정보 누르니까 149개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서 다시 한번 여기 생활정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에 글이 몇 개 있죠, 우리 대표님들?
한번 채팅창에 눌러볼까요? 네. 1125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글을 키워드를 굳이 안 찾아도 이 공식 블로그 하나만 있어도 몇 개의 글이 나올까요? 몇 개의 글? 자, 1125개 중에서 최소 못해도 그냥 반의 반만 자를게요. 300개의 글 소재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표님들?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300개는 나오겠죠. 1000개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뭐다? 네, 예전 글을 찾아서 적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예전 글을 찾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자, 제가 그 이유와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글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2020년도 출처 안 밝히셔도 됩니다. 글은 너무 키워드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 글 있죠? 예전 글은 키워드 및 예시, 포스팅 및 사진 찾기 쉬워요. 우리가 가장 글 쓸 때 어려운 게 뭐죠? 글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예, 맞습니다. 상위 노출은 어렵다는 걸까요? 키워드가 어렵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진이랑 그 소재거리죠. 네, 그 소재거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기에 있는 글을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좋은 글이 많습니다. 근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거 혹시 우리 대표님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셨을까요? 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만 8번 눌러볼게요. 8번. 처음 들어보시죠? 알고 있었다고요? 이 보증금 제도가 있는 거를. 그러면 얼마 받아요? 얼마 받는지 아시는 분들만 한번 금액 적어볼게요. 얼마 받는지. 300원? 깜놀. 대표님들 지식인이야. 아우, 쩔어. 네. 저만 몰랐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적으로. 네. 전 이거 몰랐거든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런 글들이 있죠. 이런 글들. 자, 이런 글들 있죠. 동물도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들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사랑님, 딴 분들아 김상미 대표님께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김상미 대표님 겁나 잘 알아요. 네, 저희는 여기에 있는 글보다는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글 말고요. 이 5줄 보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이건 PC 버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30줄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들이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거두절미하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글을 볼게요. 그냥.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컵 갖다 주면 돈 어디에서 받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희 대표님 집중하세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글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보니까 어때요? 2019년도죠? 네. 2019년도에 나와 있는 글이 예전 거인 줄 알지만은 다들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죠? 계속 돌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네. 글이 거의 겹쳐요. 내용만 좀 바뀌고. 이해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본 뇌염 증상과 예방 접종 시기는, 이런 글들도 어떻죠? 저희가 매년 여름 되기 전에 뭐가 나오죠?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블로그에 같이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얘는 지금 블로그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한테 분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화면. 네. 얘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세요? 우리 대표님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을 여러 개를 제가 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을 갖다가 제가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렸나요? 주소창 위에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면 분리가 되죠. 근데 얘는 블로그는 이렇게 줄여도 모바일로 변신해요, 안 해요?
변신한다, 안 한다? 네, 안 하죠. 그럼 이 글을 갖다가 저희가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죠? 블록 앞에 B 앞이죠. B 앞에다가 M 점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이 블로그가 모바일로 변환이 됐죠. 지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블로그였죠. 이런 블로그. 그렇죠? 우리는 얘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서 글을 쓸 거기 때문에 네, 이 B 앞에다 뭘 붙이죠? 네, 맞습니다. M 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모바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 블로그를 갖다가 여기다 두고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넘어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살짝 줄이고 얘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으신 후에 뭘 하죠? 여기에 있는 글을 이제 써보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글을 적을 만한 키워드가 뭐 있죠?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 키워드가 뭘까요? 네이버에서 이 글을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일본 뇌염 증상 및 예방 접종 시기 이게 키워드겠죠. 맞습니다. 일본 예방 접종과 일본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일본 뇌염 증상이라는 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예방 접종 시기라는 게 키워드인데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얘네들이 한 두세 개를 잡은 겁니다. 더블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키워드와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같이 적는 이유는 뭐다?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일본 뇌염 증상으로 했을 때도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증상 예방접종이라는 것도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글 소재거리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뭘 하죠? 키워드를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몇 번 반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 소재거리를 찾은다면 뭘 해야 되죠? 키워드를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이게 굉장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블로그 포스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글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이 글 제목이죠. 블로그 제목을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약간 틀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제목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많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좀 하다 보면은 제목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고 좀 쉬운 공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 있죠. 키워드 뒷단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동사라든가 조사라든가 형용사를 써서 예를 들면은 키워드를 뭘 쓰냐면은 키워드를 한다면 정식이 언제일까요? 라던가 아니면은 접종 시기 몇 월일까요? 뭐라던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던가 네, 맞습니다. 동사라든가 병사 약간 의문사를 붙이든 해갖고서 최대한 이 제목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제목을 다르게 만들어라. 자, 이 이유는 뭐죠? 여러분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유사 문서. 유사 문서는 뭐냐면은 글이 거의 똑같은 글. 그러니까 제목도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한다? 다르게 글을 포장해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글이 있겠지만은 네이버는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해외에서 갖고 온 글을 갖다가 한번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루베리의 효능, 우리 대표님 혹시 블루베리의 효능 아실까요? 블루베리 효능이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의 효능. 저만 블루베리 먹나요? 네, 눈에 좋다. 또 뭐가 있죠? 피로회복.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충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항산화. 맞아요, 우리 대표님들. 네, 이거 먹으면 블루베리 먹으면 안 죽잖아요, 사람이.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글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갖고 온 글입니다. 이 글을 갖다가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글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역사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 몇 년 됐지만은 그래도 어떻죠? 이런 글 소재거리들은 해외에서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글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바꿔주고 변형시켜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최대한 다르게 적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적으면은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들 이해 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찾은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할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 대표님께는 중요한 소재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갖다가 뭐 잘못 적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가 키워드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방접종 시기가 키워드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갖다가 딱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 세 개를 다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런 경우 있죠. 키워드를 갖다가 일본 뇌염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을 하고 싶어요. 어디에다가? 뷰에다가. 근데 만약에 일본 뇌염으로 노출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꽝이죠. 꽝. 그렇죠? 근데 키워드를 갖다가 일본 뇌염 증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건 두 번째 키워드죠. 네. 그러면 이거는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O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키워드가 예를 들면은 일본 뇌염 증상 예방 접종 시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한 4개에서 5개까지 있죠. 그러면은 노출이 조금 더 글자 수, 제목 글자 수 12자 이상이 제일 좋습니다. 짧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12자 정도로 저희는 재고 있습니다. 12자 정도. 네. 자, 그러면 노출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럼 어때요? 우리 대표님께서 했을 때 여기 키워드 한 개만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처럼 한 키워드를 한 4개 정도 잡아준 게 좋을까요? 네. 4개 정도 잡아준 게 좋다. 4번. 아니다. 1번. 눌러 들어가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네. 59분이 지금 한 3분밖에 안 눌렀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유료 강의는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웃겨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웃겨드리면은 김상미 대표님께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제일 유리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일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우리 대표님들? 글자 수 제목은 12자 정도. 12자 정도에서 12자 이상. 그러니까 너무 길게 안 벗어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나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목의 나쁜 예. 제목의 나쁜 예. 나쁜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뇌염 증상과 예방 접종 시기. 잠시만요. 이 제목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뇌염 증상과 예방 시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료로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다섯 가지 팁이 있는데 누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이거 어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 사이코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또 욕하지 말래. 또 욕했어. 예, 녹화본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네. 녹화본이에요. 욕 좀 해도 되죠, 여러분. 네. 욕해도 된다 3번. 안 된다 4번. 편집 안 해요, 저. 편집 못 해요, 사랑님. 죄송합니다. 널 사랑하겠어. 네. 욕해도 된다 3번. 하지 말라 4번. 네, 닥쳐라 5번. 네.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욕이 잠깐 섞여야지 이게 좀 맛있잖아. 우리가 매운맛도 가끔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예시입니다. 네. 안 좋은 예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적지 말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끊어주라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하던가. 네, 그러니까 너무 글을 너무 길게 적은 것보다도 그렇죠. 너무 길게 적은 것보다 적당하게 한 12자에서 한 13자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목이 길면 좋다? 아닙니다. 적당하면 좋답니다. 오케이? 레스키리?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갖다가 우리 대표님께서 글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좋은 글이 많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저렇게 적으려면 어떻게 된다? 네, 손가락 부러집니다. 뭐라고요? 손가락 부러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글을 적을 때 여기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이 글에 한 반의 반만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저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적을 수 있다? 물론 있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다? 적기가 좀 빡세요. 빡세. 네. 빡셉니다. 그러니까 좀 안 빡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 있는 글을 갖다가 몇 프로를 바꾸죠? 한 30에서 40% 정도를 바꿔줍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러세요. 바꾸면 걸리지 않냐고.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할 때 어떻게 한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어떻게 12자 이상 적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만의 기준이고 대표님께서 많이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뭘 얘기하고 싶다? 쉽고 우리가 간편하게 포스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12자 이상 뛰어넘지 않게 왜 이렇게 적을까요? 한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PC 화면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 요 글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삐져나온 거? 네. 여기에도 이렇게 삐져나왔죠? 그리고 이 위쪽에도 있다와 까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끊기는 걸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예, 맞습니다. 우리 유승희 대표님. 아주 성실해. 공무원이세요, 혹시?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어떻게 되죠? 모바일로 봤을 때라던가 모바일 앤 어디죠? PC. PC에서 볼 때 정렬이 됩니다. 이거 꼭 굳이 가운데 정렬하실 필요 없고요. 왼쪽으로 정렬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까지 꼭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봤을 때와 PC 버전으로 봤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적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그때 뭐였었죠? 글을 적고 그 글에 맞는 사진을 찾다가 어떻게 되죠? 찾다가 허리가 휘죠. 그리고 눈이 아프고 그리고 결막염이 오고 네. 그리고 눈 핏줄 터지죠. 핏눈 터지죠. 핏눈. 네.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거북이가 되고 거북이 되고 전갈이 되고 그리고 기린이 되죠. 네. 사진 찾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때?
사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하라겠죠? 글을 작성합니다. 네, 게시 폰트 좀 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진이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때 보여줬던 글감에 보이죠? 이걸 좀 제가 구체화하고 키워드까지 자세히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감에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 못하셨다고요? 자, 우리 대표님 글을 쓸 때 어디로 가죠?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적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좀 짧게 끊어 쓰라는 겁니다. 블로그 쓸 때 몇 포인트로 쓰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대표님. 저는 15에서 16 이상 안 넘깁니다. 그냥 15에서 16 15에서 16 정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눈이 안 보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저는 요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지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요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끊어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뭐 강의 소감을 적을 수가 있겠죠. 박덕훈 팀장의 강의는 역시 욕이 최고다. 찰지는 욕 해설, 멋진 빠마, 대단한 카리스마.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자동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10장이다 했을 때 요쯤에서 이렇게 딱 엔터를 눌러서 끊어 쓰는 거예요. 네, 맞춤법 검사는요, 요거 한번 딱 누르신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한다? 수정 강수정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금방 합니다. 네, 맞춤법 검사 여기 있죠? 여기 아까 못 보셨죠? 우리 형님들. 네, 이거 누른다 어떻게 하죠? 수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글 간격이라던가 글 개수는 어떻게 된다? 요 정도 하고서 엔터를 딱 쳐서 끊어 쓰는데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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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는 뭐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어느 정도 문맥에 조금이라도 맞게 그러니까 한 12자에서 한 14자, 15자 정도 뭐 그 정도는 좀 써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글이 이제 휑해 보이잖아요. 휑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또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네옴이라고 나오죠? 자, 일본 네옴이란 글 포스팅 자체가 어떤 글이죠? 우리 대표님들? 어떤 글일까요? 이건 제가 그 무료 강의 시간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떤 글이죠? 이 글 주제거리 자체가 우리 대표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빨리. 네,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대표님들? 네, 건강 맞습니다. 헬스, 뜨. 자, 중학교 때 헬스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 영어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쳐맞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건강이죠. 건강이면요, 우리 대표님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은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이센스 보이세요? 라이센스 같이 보고 계시면 라이센스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료라고 보시죠. 유료를 빼세요. 그럼 뭐만 나온다? 무료만 나옵니다. 네, 굴팁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이미지 아이 이미지를 굳이 저희가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런 애들을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대표님 밑에 있는 출처는 지우고요. 자,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뭘 할 거다? 빨리 사진을 찾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 사진 찾는 것보다 뭘 한다? 키워드 자체를 건강이라고 해서 여기에 맞는 키워드 대충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단어 있죠? 단어가 5글자 이하로, 그러니까 2글자인 단어는 거의 나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내외에 있는 한문이 아닌 단어는 글감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한번 검색을 하세요. 모기. 그럼 이렇게 나오죠, 모기들? 네, 이거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증상이라고 나오죠? 이런 증상들. 이 사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네, 못 찾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사 사진 넣을게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예방접종 시기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출처는 지워도 됩니다. 출처는 무료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처는 적으실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 출처 안 적었다고 해서 뭐 연락 오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 모기향 이런 거는 못 나오겠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뭐 이런 거 눌러둘게요. 이런 거.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잘못 눌렀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돼요. 뭘 피해야 된다? 내가 저 이미지에 똑같은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이해 안 되셨기 때문에 대표님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죠? 글감에서 뭐라고 검색한다? 건강 관련된 글들은 건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좀 애들 이미지 이런 거 있죠. 팔 긁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면은 오십견, 눈 아픔, 거북이목, 전갈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런 찾을 수 있는 키워드 있죠. 그러니까 세 글자에서 두 글자 내외에 있는 키워드는 글감에서 거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기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 그렇게 찾아서 이 안에 넣고 출처는 넣는다 안 넣는다 빼고 이 중간에 이제 글을 저희가 왼쪽에 걸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좀 다르게 우리 글을 넣어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아휴, 힘드네요. 네. 아직 강의 반의 반도 안 했는데 우리 대표님 새벽까지 갈까요? 네. 새벽까지 갈까요? 우리 새벽 4시까지. SEC 대표님만 새벽까지 주무시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궁금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공식 블로그 이렇게 찾는 거고요. 자, 여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제별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쇼핑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다? 어느 어느 구청, 시청 있죠. 구청, 시청. 구청, 시청에 있는 글들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이런 데 있죠. 좀 큰데 뭐 식약 지킴 이런 데 좀 어려워요. 구청이라던가 시청 있죠. 뭐 광주 뭐 어디 구청 시청 같은 데 있죠. 그리고 대학교들 이런 애들이 글 쓰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되죠? 조금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네, 맞습니다. 얘네들 거를 통해서 글을 보는 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프롤로그 아니죠. 블로그 맞습니다. 뭐라고요? 프롤로그 아니죠. 블로그 맞습니다. 블로그를 누르셔가지고서 여기에서 뭘 찾는다? 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얘네 카테고리를 보세요. 카테고리. 자, 유익한 정보 보이시죠? 여기에서 눌러서 목록 열기를 눌러서 어떻게 한다? 30줄 보기. 그리고 여기서 좀 뒤쪽에 있는 글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검정고시 유의사항 이런 것도 보이시죠? 선 취업 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도 있죠? 뭐 검정고시 수시 지원하는 방법. 이건 물론 대학교긴 하지만 여러분 공식 블로그 중에서 뭐 벤처인진이라던가 뭐 서대문 이런 데 있죠? 여기서 블로그를 누릅니다. 블로그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세요. 다 필요 없고 쭉 내려가면은 여기 뭐 정보톡 같은 데 있죠. 교육톡이라던가. 여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을 글 소재거리들이 옛날 글 있죠. 얘네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광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대표님들? 나는 네이버 키워드 유료 광고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김현진님 해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타겟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정보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글 소재거리 한 개로 10개에서 30개 이상 적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글저글 저는 다 적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맛집이면 맛집, 뭐 컨셉을 잡아라. 이거는 말이 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맨날 맛집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맨날 뷰티, 화장품 찍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커피 종류별로 다른 거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의상 공부할 수 없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을 갖다가 많이 접해보고 포스팅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른 사람들 블로그도 한번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가시게 되면 또 썸네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카테고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네. 프롤로그 아니죠. 블로그 맞습니다. 블로그를 들어간 다음에 블로그를 누르고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전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기자단 이야기, 바다 소식 이게 정보글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면서 썸네일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대표님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으면 4번 누르세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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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여러분들 텐션을 올리드리는 우리 박 팀장입니다. 네. 자, 네이버에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 광고. 광고라고 누르면 광고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대표님들. 얘를 띵 누르면은 어떤 분은 여기에 회원가입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광고 거기에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무료. 그렇죠?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네이버 광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키워드 도구 보이시나요? 저를 우선 따라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 가입 못하신 분들은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패널이 나옵니다. 키워드 한 줄에 하나씩 최대 5개까지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있죠. 원하는 키워드. 네, 원하는 키워드가 뭐죠? 우리 대표님께서 나는 이 키워드로 죽었다 깨나도 나는 상위 노출이 돼야 되겠다 하는 키워드 하나 불러주실까요? 네, 희생생 한번 적어보세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에어컨 청소. 와, 에어컨 청소 대박. 구례동 내일. 네, 내일 할 일은 내일 합시다. 눈 건강.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너무 여기 업자들이 많이 모이셨다. 우리 대표님들. 아유, 이 능그렁이들. 네. 마라톤. 네, 마라톤도 해보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중동. 아유, 우리 부동산 분양하시는 분들 또 오셨네. 아유, 힐스테이트. 네. 중동 힐스테이트. 네. 키워드 쩔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아로마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요?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now 내 블로그로 가능할까요? 조금 어렵겠죠. 딱 봐도 에어컨 청소 이건 쩔거든요. 네. 안 되기도 하지만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키워드는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키워드 5글자 내외의 키워드를 뭐라고 하죠? 내외의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메인 키워드는 참고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요. 노출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5글자 이상의 키워드는 뭐라고 할까요?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팅창에 5글자 내외의 키워드를 뭐라고 하죠? 네, 메인 키워드. 야, 메인. 좋습니다. 네. 자, 5글자 이상의 키워드를 뭐라고 할까요? 서브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조회수가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좀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대부분 다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쓰면 노출되는지로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속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에어컨 청소라는 키워드로 여기다 조회를 해보고요. 자, 에어컨 키워드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하면은 지금 키워드가 몇 개 나오죠, 대표님들? 화면 잘 안 보이시겠죠? 크게 해드릴게요. 몇 개 나오죠, 키워드가? 무려 1000개가 나옵니다. 100개 아니죠? 네. 자,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동 완성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나오죠. 총 7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가시게 되면 에어컨 청소라는 연관 검색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죠. 총 몇 개죠?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 개꿀팁이다 정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몇 개가 나오죠? 총 자동 완성 및 연관 검색어 포함 총 14개의 키워드가 나왔죠. 근데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하니까 몇 개가 나왔죠? 무려 1000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키워드에 의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키워드로 갖다가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1000개 대 어떻게 저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그 이 키워드를 갖다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뭐 제가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한 다음에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 자, 폴더를 딱 누르는 순간 키워드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키워드가 이제 쩔게 나옵니다. 네, 키워드가 쩔게 나와요. 잠시만요. 지금 키워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눌렀군요. 자, 키워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A, B, C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나열을 하냐면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빨리 좀 나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뒤에 거는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키워드. 에어컨 청소부터 키워드가 쭉 나오죠.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다? 이게 좋은 키워드입니다. 좋은 키워드. 자, 그리고 이런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일까요? 나쁜 키워드일까요? 이 대표님들. 좋은 키워드다? 나쁜 키워드다? 네, 나쁜 키워드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노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조회수가 이 정도 하는 것들은요. 거의 노출하기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아요. 이게. 자, 그럼 밑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리 대표님들. 자, 갑자기 동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쵸? 얘는 키워드가 좀 필요가 없죠. 그쵸? 이 밑에서부터는 키워드가 좀 이상한 키워드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오피스텔 에어컨 청소. 혹시 이 키워드 우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 네, 여기에서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 노출이 좀 가능할 만한 키워드,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이걸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를 3만 원에 아우 진짜. 네. 대표님들, 네, 감동 먹으셨으면 5번 누를게요. 5번. 5번. 이거는 진짜 우리 대표님들이 제가 유료 컨설팅 할 때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유 진짜. 예, 그럼요. 쩔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5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있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다? 네, 조회수가 3만이 아닌 요 키워드입니다. 요 키워드. 이런 키워드가 광고 효과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거는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링크는 어떤 링크일까요? 맞습니다.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네이버 TV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의 키워드는 뭐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딱 1시간 1분 챙겼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네, 질문 받고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본은요 제가 30일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쭉쭉쭉 넣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한 19개까지밖에 안 나왔죠? 구례동 내일이라고 치면은 모바일 겁나 쩌네요.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요거 연관 검색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 키워드를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분석하는데 뭐가 필요한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계준 대표님, 다음 카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검색 엔진이 다르다는 거죠. 검색한 회사가 다르고. 다음 블로그는 카페 블로그, 다음 카페 블로그요? 네이버 블로그와 차이점. 다음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기존에 엉망으로 있던 블로그가 있는데 초기화가 필요한가요? 어떤 분은 초기화라고 하시던데 초기화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냥 거기다 글을 쓰시는 게 나아요. 네, 우리 김현진 대표님. 네, 그냥 쓰시라고요. 초기화하는 순간 여러분들 초기화가 될 겁니다. 네, 희망이 생겼다고요. 어우, 감사하죠. 그럼요. 네, 3만 원짜리 강의치 괜찮죠? 네, 댓글이 많고 적고가 블로그에 영향이 있네. 전혀 없어요. 네, 30만 원짜리 같아요. 3억짜리. 3억. 네, 30만 원. 30만 원 갖고 강의 안 해요, 대표님. 죄송한데. 네, 블로그에 100개. 네, 3억 인정. 네, 우리 김현진 대표님 아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시태그 안 넣어도 됩니다. 해시태그는 어디다 넣으시면 좋을까요? 해시태그는 인즈타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블로그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블로그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에 100개 정도 글이 있는데 비공개라습니다. 비공개라 글은 계속 포함이 되는 거지. 우리 남지원 대표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스타가 아니라 인스타요. 아유, 우리 센스 없게 인스타. 네, 해시태그는 인스타에 잘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추정인 대표님, 블로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관리했더니 하나 블로그가 글쓰기가 안 돼요. 글쓰기가 안 된다고요? 글쓰기가 안 되는 거는 2가지입니다. 우리 휴먼 아이디라던가 크롬 아니면은 이 웨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뷰탭 1위만 노출되어도 지수가 좋은 편인 거죠. 100%는 아니고요. 봐야 됩니다.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조회를 할 때 조금 잘못 조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상희 대표님 블로그에 글이 개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복부 사신 건가요? 짜증나게?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핵심 정보라서. 네, 알겠습니다. 박팀장님 비공개 글은 포함 안 주셨는데 안 줄 거라고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라고요. 저도 좀 숨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벗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뭘 풀어줘요? 다음 시간에 풀어준다니까. 저희 아직 2번이나 더 남았어요, 대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뭘 풀어줘요? 다음 시간에 풀어준다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좀 더 멋진 특강 많이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제쳐 발행해도 됩니다. 우리 주현희 대표님. 오늘 듣고 싶다. 네, 내일 들어랑. 네, 여기 요거랑 요거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네, IP 말씀드렸죠. 한개 IP에서 4개까지 블로그 운영해도 네, 별탈 없다는 거. 네. 저 질문은 대표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아시겠죠? 네, PC에 작성하고 사용 처음부터 모바일 여러 번 수험 저품질이 되네.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김민희 대표님도. 네, 안상희 대표님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쩔지 않나요? 네이버 TV. 진짜 네이버 TV 로직을 누가 알려줘? 네, 3만 원에 그것도. 아유. 네, 다음 주 기대하세요. 네, 다음 주에 질면 다시 다 할게요. 지역에서 하나씩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 어떤가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대표님도 오늘 정말 많이 알려드린 겁니다. 네.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하나의 블로그를 글 쓰는 거는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영업 지역이 만약 김포다 하시면은 김포 동이 있겠죠. 무슨 동. 네. 광주에서 쓰고 뭐 다른 동에서도 쓰고 여러 군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없다고 해요. 이것도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여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대표님들 네이버 광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오늘은 기초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를 가입하시고 이 녹화본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키워드 도구라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이거요? 네, 이거 해드릴게요. 우리 사랑님. 내일 다음 시간에 꼭 알려주세요. 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전 해드린다는 건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예쁜 후기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 링크, 블로그 링크가 아니라 거기 있죠? 제 오픈방 링크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네, 네, 제 오픈방 그 거시기 비번 요겁니다. 네, 요거 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또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고요. 네, 필요하신 내용들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날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 혹시? 네, 네, 요거 2030 비번. 다음 시간 환청 들려 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 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오픈방도 걸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네. 한 주에 다 끝낼까요, 우리? 우리 대표님 제안하겠습니다. 잠깐만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2탄 강의 예고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